아이들에 대한 조기 독서 습관을 위해 학교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방학 때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인제에서 8살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차에 치여 숨진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년 전부터 학부모들이 안전장치 보완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 지역에 강원도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구군에서 육군 제2사단 해체 등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학교 도서관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인데요. 학교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방학 때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방학을 앞둔 수업 시간, 학교 도서관을 찾은 6학년 학생들이 독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18,000권 정도의 다양한 책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문을 열면 좀 집에서도 가깝고 책 빌리기도 더 편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늘고 있지만 방학 때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문을 연 학교 도서관은 도내 전체 초, 중, 고등학교의 37%,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방학 때 학교 도서관이 문을 닫는 이유는 사서 직종 문제와 인건비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자의 대부분인 86%는 무기계약직이라 불리는 교육 공무직. 학기 중에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들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지만 방학 중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절반 이상의 학교가 방학 중에 도서관 문을 닫는 겁니다. 방학 때 도서관 문을 여는 학교들도 오전만 운영하거나 사서 없이 학부모나 교사가 임시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강원도랑 서울과 대구만 방중 비금으로 저희들은 도서관 운영을 방학 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임금이 없고 강원도 교육청은 인건비로만 연간 100억 원을 지원하는 상황이어서 한꺼번에 예산을 늘리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선택해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인제에서 8살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위험 요소가 많아 사고 전부터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었지만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제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등교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이를 데려다주는 차량이 줄을 잇습니다. 초등학교 옆에는 고등학교도 있어 차량과 아이들이 뒤섞여 위험해 보입니다. 또 정문 바로 앞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어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다행히 사고 이후 선생님들이 등교 지도를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시설이 너무 이제 열악하다는 게 좀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이 좀 이제 해줬으면은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추모하는 꽃이 놓인 사고 지점.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주택이 많아 보호 울타리는 곳곳이 뚫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널목에는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150m가 넘는 내리막길에는 방지턱이 아예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군청과 인제경찰서에 3년 전부터 방지턱 설치와 사고 지점 울타리 보강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방지턱이나 봉이나 안전 펜스 같은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방호 울타리 등 안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는 특별한 사유에 속해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시됐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주거하는 분들의 생활 때문에라도 분리해서 차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학교와 인제군, 경찰서는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올해 안에 횡단보도 설치 등 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원주에서 과수 화상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확진 농가와 3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감염이 의심된 나무만 80여 그루에 달해 추가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산 아래 위치한 사과 농장입니다. 푸르러야 할 나뭇잎과 막 달린 사과들이 모두 누렇게 변해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농장에는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첫 농가와 불과 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사과나무 1146그루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하는 상황. 이곳 농장에서는 열흘에 한 번꼴로 방제약을 뿌렸지만 과수화상병이 걸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농가는 어떻게 감염이 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병균이 그 약에 잘 잡히지 않는다. 예방 위주로 쳤는데 잘 안 됩니다. 해당 농장에서 발견된 의심목은 무려 77그루, 의심목이 5그루였던 첫 농가보다 15배 이상 많습니다. 검역당국은 첫 번째 확진 농가보다 두 번째 농가가 먼저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있는 걸 감안하면 묘목을 가져왔을 때부터 이미 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접한 곳에서도 유사한 증세들이 조금씩이라도 나타날 거예요. 자연 확산에 의해서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미국 등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과수화상병은 올해 전국적으로 16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원주와 인접한 충주와 제천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역당국은 과수화상병은 냉해를 입었을 때와 증상이 비슷해 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세심한 관찰과 빠른 신고를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원주 청솔 아파트에서 임대 사업자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400여 세대, 3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청솔 7차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아기를 낳고 다음 달 전세 기간이 끝나면 새 집으로의 이사를 계획했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전세를 계약한 임대업체가 자금난을 이유로 보증금을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해야 하는데 어찌할지 막막합니다. 대출금도 지금 8월에 제가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 받으면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이자는 저는 쌓여가고 이자는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2월 전세 계약이 끝난 40대 임차인은 아예 임차권 설정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임대업체를 압박하려던 건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4개월 넘게 월세를 별도로 부담하고 원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은 보관업체에 맡긴 채 고등학생 자녀는 기숙사에 입소시켰습니다. 생활이 모두 불편하죠. 단기간 할 줄 알고 그냥 간단한 옷하고 살림살이를 갖고 왔는데 몇 개월 지속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아주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임대업자의 채무 때문에 가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인 곳도 확인된 곳만 수십 세대입니다. 작년 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는 100세대, 피해액은 9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임대업체는 자금난을 이유로 임대 사업을 그만두겠다며 아파트 내 임대 사무실까지 철수했습니다. 이 업체와 임대 계약을 맺은 가구는 모두 400여 세대. 임대업체가 지급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한 만큼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33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동해안 탐방로인 해파랑길에 이어 도내 바닷가를 연결하는 자동차길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1월 추진협의체를 만들고 내년 초까지 기본 조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 철책선과 해변을 따라 달리다 보면 도로 끝 막다른 곳에 다다릅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여름 해변과는 달리 인적이 드물고 썰렁합니다. 이곳에서 손양면 동호해변까지 3.1km 해안도로가 단절돼 있습니다. 이곳처럼 해안도로가 끊긴 곳은 삼척과 고성, 속초 등
도내 5곳 15.6km에 달합니다. 강원도가 강원도형 관광도로와 체류형 관광 루트를 만들기 위해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을 조성합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억 8천만 원을 들여 기본 조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강원도 관광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가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강원연구원은 도내 해안도로 전 구간을 조사해 관광 명소와 경관이 뛰어난 바닷가를 연결하거나 새로운 노선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해안도로 중에서 단절된 구간이 어디 있는지 이거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션뷰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런 관광 루트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군부대 협의, 환경 보전 문제는 강원도와 동해안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도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4%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주택과 일반 건축물 소유자 84만 명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50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4%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5.4% 하락했지만 개별주택 가격이 올랐고 신축주택이 증가한 것이 재산세 증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춘천시가 지역의 대표 조각가인 권진규 작가의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근대 조각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권진규 작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립 권진규 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현재 권진규 작가의 유적 등과 접촉하고 의사를 타진하는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시장은 차상찬 등 춘천 출신의 문학가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춘천 문학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자 60여 명이 오늘 강원지방경찰청을 찾아 산불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이 6월 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산불이 난 지 100일이 넘도록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한전의 중과실치사를 즉각 발표하고 한전 관련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하며 춘천지방검찰청과 강원도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양구군에서 2사단 해체 등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양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2사단 해체 반대 범군민 추진위원회 창립 총회와 발대식이 열립니다. 범군민 추진위원회는 2사단 해체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 상권 붕괴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양구군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대규모 국책사업 요구 등이 담긴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냈습니다. 춘천 지역에 강원도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강원행복경제운동본부는 오늘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독립에 목숨을 바친 강원도 선열들의 얼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강원도 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도 최초의 3.1 만세운동이 현재 소양고등학교인 춘천공립실업학교에서 일어났다며 독립기념관이 춘천에 건립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 인형극장에 이어 인형극 박물관이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휴관합니다. 춘천시는 인형극 박물관 전시장과 카페테리아 공간을 연결해 그동안 부족했던 관람객 중심의 편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1일부터 춘천 인형극장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오늘부터는 인형극장과 인형극 박물관 모두 출입이 통제됩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양구군 동면 임당리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닭 2만 7천여 마리가 죽고 비닐하우스 양계장 6개 동 가운데 절반인 3개 동 1,5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양구소방서는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춘천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소나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55살 최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소나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결핵과 호흡기 질환 무료 이동 검진에 나섭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춘천 효자 노인복지센터와 월드비전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폐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춘천시는 최근 이동 검진 결과 590명 중 9명이 결핵과 호흡기 질환 이상 증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독서 토론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같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교육이 시작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도내 621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모두 18억 8천만 원을 지원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급마다 같은 책을 읽고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 각자 생각을 나누는 이 같은 통합 독서 교육을 운영한 뒤 책 구입 지원 방법 등 보완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의원 7명이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7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는 김형원, 남상규, 신명순, 이종주, 조형현, 주대하, 허소영 의원입니다. 이들은 도정 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립니다. 강원도교육청 건물에 북카페가 들어서고 주차장도 확장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시설 감성화 사업으로 본청 건물 7층에 9천만 원을 들여 직원과 민원인이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북카페를 조성해 다음 달부터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차장이 좁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7억 1,480만 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288면의 주차 공간을 50면 더 늘리고 감성적인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내 김치가 전국 김치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김치품평회에서 평창군에 있는 김치업체가 만든 올마루 김치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김치품평회는 우리 김치의 품질 향상과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품질과 위생, 소비자 접근성 등을 검토해 선정합니다. 강원 농협지역본부와 강원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강원도 농산물 기획 특판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판전은 전국 144개의 이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 140개점, 하나로마트 260개점 등 모두 2천여 개 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